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전통적으로 귀신이 많다고 여겨지는 장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귀신이 많은 곳이라고 하면 으스스한 폐가나 무덤가 깊은 산속 같은 특별한 장소를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자주 가는 평범한 장소들 중에도 전통, 민속신앙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심신이 약해져 있을 때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할 장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장소들과 함께 그곳에 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곳은 바로 결혼식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혼식장은 기쁜 일이 있는 곳인데 왜 귀신이 많다고 하는 걸까요? 전통 민속신앙에 따르면 결혼식장은 상갓집과 마찬가지로 잔칫집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운들이 한데 섞이게 됩니다. 결혼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합니다. 친구들, 가족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각각 다른 사연과 다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한 곳에 모이게 되죠. 이때 각자가 데리고 온 조상이나 영적인 존재들, 그리고 다양한 기운들이 한데 모이게 된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결혼식장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음식입니다. 전통 민속신앙에서는 귀신들이 음식을 따라서 많이 온다고 여겨집니다. 결혼식장에서 나오는 떡, 고기, 술 같은 음식들은 귀신들이 특히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심신이 약해져 있을 때 이런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그 음식에 붙어있던 영적인 존재들이 함께 따라올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옛 어르신들은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결혼식에 가지 마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 잔칫집 음식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상갓집이나 장례식장은 전통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주의 장소입니다. 죽음과 관련된 장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인 존재들이 많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갓집 자체가 나쁜 곳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문을 받는 것은 죽은 사람을 위로해주고 좋은 곳으로 가라고 여러 사람이 와서 인사해주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잔치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민속신앙에는 상문풀이라는 의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갓집에 다녀온 후 생기는 부정을 푸는 무속의식입니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상갓집에 갔다 와서 탈이 나면 상문이 끼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상갓집에 다녀온 후 이유 없이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답답함을 호소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상문 부정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으로는 효과가 없고 상문풀이를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절이나 교회 같은 종교적 장소들도 주의가 필요한 곳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곳들은 영적인 에너지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그 에너지에 압도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오래된 절이나 역사가 깊은 종교적 장소일수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영혼이 쌓인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한 영적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무당집이나 점집, 굿당 같은 무속 관련 장소들은 당연히 영적인 존재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곳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곳들은 영적인 존재들이 자주 출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함부로 접근하기에는 위험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시장, 특히 전통시장도 주의해야 할 장소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음식들이 있고 오랜 역사를 가진 곳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래된 전통시장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은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곳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쌓인 곳이기도 합니다. 장사가 잘 되어 기뻐했던 상인들의 기운, 물건을 사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의 한이 서린 기운까지 모두 한데 섞여 있는 곳입니다. 시장에서는 특히 날것이나 생선, 고기 같은 음식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영적인 존재들이 특히 좋아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장의 푸주간이나 생선가게 주변은 더욱 조심해야 할 곳으로 여겨집니다. 생명이 끝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기운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벽 시장이나 밤늦은 시장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둠과 함께 더욱 강한 영적 에너지가 활동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지하철역이나 터미널 같은 곳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각자의 기운을 남겨두고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래된 지하철역이나 사고가 있었던 곳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지하철역 중에서도 특히 깊은 지하에 있는 역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땅속 깊은 곳은 전통적으로 영적인 세계와 가까운 곳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하철역의 긴 복도나 계단, 어두운 모서리 같은 곳들도 조심해야 할 곳들입니다. 터미널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이별과 만남이 반복되는 곳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에너지가 많이 쌓인 곳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곳에서는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의 아쉬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같은 감정들이 많이 쌓여 있다고 여겨집니다. 병원도 영적으로 주의해야 할 장소 중 하나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때로는 죽음과도 관련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주변은 더욱 그렇습니다. 병원에서는 특히 기운이 약해진 상태에서 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환자 본인도 그렇고 환자를 돌보러 온 가족들도 심신이 지쳐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할 곳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응급실입니다. 생사가 오가는 급박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강한 에너지가 있는 곳입니다. 둘째는 수술실 주변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영안실이나 장례식장이 있는 병원입니다. 당연히 죽음과 직접 관련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래된 병원일수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 때로는 죽음까지 지켜본 곳이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학교도 주의해야 할 장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오래된 학교나 폐교된 학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학교는 많은 학생들의 꿈과 희망, 때로는 좌절과 아픔이 쌓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밤늦은 시간의 학교나 방학 중에 텅 빈 학교는 더욱 조심해야 할 곳으로 여겨집니다. 평소에는 아이들의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하지만 그 에너지가 사라진 빈 공간에는 다른 종류의 에너지가 들어올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유흥가나 술집도 영적으로 주의해야 할 장소들입니다. 술은 전통적으로 영적인 존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곳들은 사람들의 감정이 격해지기 쉬운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래된 술집이나 역사가 깊은 유흥가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쌓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기쁨도 있었지만 슬픔과 분노, 절망 같은 감정들도 많이 쌓인 곳입니다. 물가나 강변도 전통적으로 주의해야 할 장소로 여겨집니다. 물은 영적 에너지의 통로 역할을 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깊은 강이나 급류가 있는 곳, 물이 고여있는 연못이나 늪지 같은 곳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물에서 사고가 났던 곳이나 익사 사건이 있었던 곳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곳에는 물에서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머물러 있을 수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다나 해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파도가 거센 날이나 폭풍이 몰아치는 날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는 무수히 많은 생명들이 살고 죽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강한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깊은 산이나 울창한 숲도 영적 에너지가 강한 곳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이나 오래된 거대한 나무가 있는 곳은 더욱 그렇습니다. 산신령이나 산신이 있다고 여겨지는 곳들은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신목이라고 불리는 오래된 나무들 주변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산에서 조난 사고가 있었던 곳이나 사람이 죽은 곳도 조심해야 할 장소들입니다. 그런 곳에는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폐건물이나 오랫동안 비어있는 집들도 당연히 주의해야 할 장소들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는 다른 존재들이 들어와 산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갑자기 사람이 떠난 집이나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비게 된 집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집들에는 이전 거주자들의 좋지 않은 기운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나 빌딩의 빈층, 사용하지 않는 지하실이나 창고 같은 곳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둡고 음습한 곳일수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첫째, 몸이 아플 때입니다. 감기에 걸렸거나 몸살이 났거나
어디가 아플 때는 우리의 기운이 약해진 상태이므로 외부의 영적인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둘째,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멘탈이 약해져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면접을 앞두고 있거나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을 때는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해야 하므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넷째,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입니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이 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 말한 장소들에 가게 되었을 때는 무엇보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야 할 음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술입니다. 술은 영적인 존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둘째, 고기류입니다. 특히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붉은 고기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해산물입니다. 생선이나 조개류 같은 해산물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떡이나 한과 같은 전통 간식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소에 가서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대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물이나 차 정도는 마셔도 됩니다. 맑은 것들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집니다. 둘째, 커피나 음료수 한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셋째, 과일 중에서도 사과나 배 같은 깔끔한 과일은 괜찮다고 여겨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부조를 하고 인사를 하고 얼굴을 비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의를 다한 것입니다. 음식 외에도 지켜야 할 행동 수칙들이 있습니다. 첫째,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꼭 필요한 인사만 하고 빨리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결혼식이나 상갓집에서는 예의를 다한 후 빠르게 자리를 뜨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큰 소리로 웃거나 떠들지 마십시오. 조용히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끄럽게 행동하면 원치 않는 관심을 끌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과 너무 많은 신체 접촉을 피하십시오. 악수 정도는 괜찮지만 포옹이나 과도한 스킨십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 접촉을 통해 다른 사람의 기운이 전해질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넷째, 화장실 이용을 최소화하십시오. 특히 오래된 건물의 화장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화장실은 부정한 기운이 모이기 쉬운 곳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거울을 자주 보지 마십시오. 특히 오래된 건물의 거울이나 어두운 곳의 거울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울은 다른 세계와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구석진 곳이나 어두운 곳에 혼자 있지 마십시오. 항상 밝은 곳에 있고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 머무르십시오. 일곱째, 이상한 소리를 들어도 반응하지 마십시오. 특히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도 함부로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여덟째,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함부로 줍지 마십시오. 특히 돈이나 액세서리 같은 것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 일부러 떨어뜨린 것일 수도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소들에 가기 전에는 정신적인 준비도 중요합니다. 첫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십시오. 두려움이나 불안감은 오히려 나쁜 기운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둘째,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종교든 상관없이 자신의 믿음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가족이나 조상들의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들이 있다고 믿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넷째, 꼭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무리하지 마십시오. 컨디션이 정말 좋지 않다면 참석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런 장소들을 다녀온 후에는 즉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가능하면 그날 입었던 옷은 바로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외투나 겉옷은 현관에서 벗어서 바로 세탁기에 넣거나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손과 발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히 손은 비누로 여러 번 씻는 것이 좋습니다. 손톱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씻고 발도 발가락 사이까지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셋째, 가능하면 샤워를 하십시오. 몸 전체를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머리카락도 깨끗이 감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카락에도 기운이 붙을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넷째, 입안을 헹구십시오. 가글이나 소금물로 입안을 여러 번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모르게 섭취했을 수도 있는 나쁜 기운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다섯째, 귀와 코도 깨끗이 하십시오. 면봉으로 귀를 닦고 코도 깨끗이 풀어서 이물질을 제거하십시오. 전통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첫째, 집에 오기 전에 다른 곳을 들르는 것입니다. 편의점을 몇 군데 들러서 돌아서 오는 것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이는 혹시 따라올 수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따돌리기 위함입니다. 가능하면 서로 다른 동네의 편의점을 3군데 정도 들르는 것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둘째, 소금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현관에서 소금을 뿌리거나 소금물로 손발을 씻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금은 정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나쁜 기운을 없애준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천일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셋째, 향을 피우는 방법입니다. 좋은 향을 피워서 나쁜 기운을 정화한다고 여겨집니다. 백단향이나 침향 같은 고급 향이 좋지만 일반적인 향도 효과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넷째, 고추를 볶는 방법입니다. 전통적으로 무쇠솥에 고추를 볶아서 집안 곳곳에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추의 매운 기운이 나쁜 것들을 쫓아낸다고 여겨집니다. 다섯째,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나쁜 기운도 함께 나간다고 여겨집니다. 여섯째, 밝은 조명을 켜두는 것입니다. 어둠은 나쁜 기운이 숨기 좋은 곳이므로 집안을 밝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특히 뜨거운 국물이나 차를 마시면 몸 안에 찬 기운을 없애준다고 여겨집니다. 만약 이런 장소를 다녀온 후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충분한 휴식을 취하십시오.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고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따뜻한 차를 마시십시오. 생강차나 대추차 같은 따뜻한 차가 좋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혼자 있지 말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넷째,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된다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전통적인 방법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가장 우선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은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섯째, 무속인이나 종교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전통적인 상문풀이나 종교적인 의례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평소의 기운을 잘 관리해두면 이런 상황에서도 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을 하십시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고 아침 7시 전에는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은 우리의 기운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십시오. 특히 기운을 보충해주는 음식들을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성질의 음식들, 예를 들어 생강, 마늘, 대추, 인삼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차가운 성질의 음식들은 기운을 약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적당한 운동을 하십시오.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 운동이나 산책은 양의 기운을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밤늦은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십시오. 명상이나 요가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의 나쁜 기운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독서나 음악 감상 같은 건전한 취미 생활을 하십시오.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활동들이 기운을 맑게 해줍니다. 일곱째, 자연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산이나 바다, 공원 같은 자연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햇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통적으로 몸에 지니고 다니면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붉은색 물건들입니다. 붉은 실이나 붉은 돌 같은 것들이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붉은 실을 손목에 차고 다니거나
붉은 속옷을 입는 것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붉은색은 양의 기운을 상징하는 색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소금 한 봉지를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것입니다. 작은 봉지에 소금을 넣어서 지갑이나 가방에 넣고 다니면 좋다고 여겨집니다. 소금은 정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마늘이나 쑥 같은 향이 강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의 강한 향이 나쁜 것들을 쫓아낸다고 여겨집니다. 마늘 한쪽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쑥을 우린 물로 몸을 씻는 방법도 있습니다. 넷째, 십자가나 부처님 목걸이 같은 종교적인 물건들입니다. 자신의 종교에 맞는 물건을 지니고 다니면 정신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옥이나 수정 같은 보석들입니다. 특히 옥은 예로부터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수정도 정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좋다고 여겨집니다. 여섯째, 부적이나 엽전 같은 전통적인 물건들입니다. 무속인이나 종교인에게서 받은 부적을 지니고 다니거나 오래된 엽전을 지니고 다니는 것도 좋다고 여겨집니다. 집안 환경도 중요합니다. 첫째, 집안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특히 현관은 더욱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현관은 집의 입구이므로 모든 기운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신발도 정리정돈하고 현관 매트도 자주 털어서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환기를 자주 시키십시오. 공기가 탁하면 나쁜 기운도 쌓이기 쉽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는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바람이 잘 통하도록 맞은편 창문도 함께 열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밝은 조명을 사용하십시오. 어두운 곳은 나쁜 기운이 모이기 쉽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현관이나 복도, 계단 같은 곳은 항상 밝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열등보다는 밝은 LED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거울을 적절히 배치하십시오. 거울은 나쁜 기운을 반사시켜준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거울을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잘못된 곳에 두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침실에는 거울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다섯째, 식물을 기르십시오. 살아있는 식물들은 생명력을 상징하므로 좋은 기운을 만들어준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선인장이나 관음죽 같은 식물들이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고 여겨집니다. 여섯째, 색깔을 적절히 활용하십시오. 밝고 따뜻한 색깔들이 좋은 기운을 만들어준다고 여겨집니다. 반대로 너무 어둡거나 차가운 색깔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소음을 줄이십시오. 시끄러운 환경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어서 기운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에 따라서도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봄에는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이므로 좋은 기운도 많지만 동시에 나쁜 기운들도 활동을 시작한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꽃이 피는 시기에는 꽃 구경을 갈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름에는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한 시기이므로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장마철이나 태풍이 있는 시기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가을에는 만물이 시들어가는 시기이므로 음의 기운이 강해진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단풍 구경을 갈 때는 해가 지기 전에 일찍 돌아오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에는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한 시기이므로 가장 주의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동지 무렵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하루 중에서도 특별히 주의해야 할 시간대가 있습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는 전통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간대로 여겨집니다. 이 시간대에는 가능하면 외출을 피하고 집에서도 혼자 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질 무렵부터 밤 9시까지도 주의가 필요한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에 앞서 말한 장소들에 가는 것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해가 뜨는 시간부터 오후 3시까지는 비교적 안전한 시간대로 여겨집니다. 양의 기운이 강한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1년 중에서도 특별히 주의해야 할 날들이 있습니다. 음력 7월은 전통적으로 귀신의 달로 여겨져서 한 달 내내 주의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음력 7월 보름인 백중날은 가장 조심해야 할 날로 여겨집니다. 또한 개인의 생일이나 기일, 가족의 제사날 같은 날들도 평소보다 더 주의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절기 중에서는 입춘, 입하, 입축, 입동 같은 계절이 바뀌는 날들과 춘분, 하지, 추분, 동지 같은 날들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 속에서 귀신이 많다고 여겨지는 장소들과 그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이런 장소들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인사만 하고 빨리 나와서 집에 돌아온 후에는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은 전통적인 민속 신앙의 바탕을 둔 것들이므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오랜 세월 동안 경험을 통해 쌓아온 지혜이기도 합니다. 믿을지 말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적어도 우리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조심하는 것이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과 컨디션을 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